안녕하세요. 닥터눈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 배우 가오류 씨의 기사를 전해 듣고선 코성형 전문가로서 이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코끝이 죽어버린 사진이에요. 검게 변한 거 보이시죠? 모두 절제해서 제거해야만 해요. 나중에 조직 이식으로 복원할 수는 있겠지만 흉터와 변형은 영원히 남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한동안 사회생활은커녕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일상생활도 어려울 거예요. 이 사건이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마도 코끝 조직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과하게 높였거나 조직 박리가 너무 얇게 되었거나 혹은 말단기관인 코끝으로 분포하는 혈관들이 모두 손상되었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제 짐작입니다. 여하튼 코끝에 혈류가 통하지 않아서 조직이 괴사되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이 사건 역시도 코끝의 혈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코끝 필러의 부작용 중 하나인 조직 괴사와 거의 동일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코끝 필러 부작용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최근에 한 환자분이 코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셨어요. 잘 아는 지인이기도 해서 더 반갑게 상담을 들어갔었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환자분이 마스크를 벗었고 그분의 코 상태를 보고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 이래 놓은 거야? 4, 5년 전에 코 필러를 맞았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코가 낮아지니까 또 맞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맞고 또 맞고. 필러도 비싼 필러를 맞았더라고요. 비싸다고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코끝 상태 보이시나요? 뾰루지 같은 게 잔뜩 나 있고 코끝이 멍든 것처럼 변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점이 생긴 것처럼 검게 변해 있는 부위도 볼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이 좀 밝은 곳에 가면 안에 비쳐 보여요.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코가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푸르스름하게 멍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일명 틴들 현상이에요. 이 친구의 경우는 수술 계획 중에 수술 목표를 낮추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도 저를 믿고 와줬는데 미안하기도 했죠. 그래서 코끝의 조직 상태가 괜찮으면 높게 시도해보되 상태가 높지 않으면 필러로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코를 자가 조직으로 그대로 대체한다고 생각하고 수술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얘기해보니 사실 필러 맞기 전 코가 상당히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가늑연골과 근처 연조직들을 충분히 채취해서 충분한 재료들로 코끝 구조와 얇아진 피부를 보강하기로 했죠. 자세히 보면 코끝에 울퉁불퉁한 게 피부가 너무 얇아져 있어서 조금만 손대도 필러가 코끝으로 뚫고 나오려고 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실제 수술 중에 국소마취 주사를 놓는 순간 바늘구멍으로 필러가 쭈르륵, 그리고 박리할 때도 필러가 철철철 나왔어요. 최근에 이런 낭경을 만들면서 이렇게 그리고 코끝 피부를 만져보니까 피부가 거의 종이장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얇아져 있는 피부도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있고 필러로 인한 변형이 많이 와 있습니다. 수술기구가 피부 밑으로 비쳐 보일 정도더라고요. 사실 코끝이 코에서 피부 두께가 가장 두꺼운 부위거든요. 수술 중 필러를 완전히 제거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 코가 거의 없죠. 여담이지만 사실 필러로 이렇게까지 코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필러 유혹이 생기는 거겠죠. 필러를 넣으신 분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정말 운이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수술 전후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만 놓고 보면 거의 동일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부적인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코끝에 불안정한 필러로 만든 조직들이 모두 안정적인 자가 조직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연골 재료가 부족한 작은 코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료로 안정적인 지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자가늑연골을 사용했고요. 코끝 피부가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강한 지지 구조로 혈류가 좋은 조직들을 충분히 채취해서 코끝에 충분하게 덧대 주었고요. 그 결과 필러를 이렇게 안정적인 자가 조직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모양을 보면 연골 재배치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라인은 유지하면서도 비순각이 높아져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나죠. 그리고 변형된 코끝의 연골 배열을 바꾸면서 교정을 하니까 콧구멍 모양이 좀 더 자연스러워졌죠. 콧대는 6mm 높이의 보형물이 들어갔어요. 그걸 생각하면 코에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필러가 들어있었는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래저래 아쉬움이 많은 케이스였어요. 더 예쁘고 높게 빼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코끝 피부가 괴사되기라도 한다면, 아니면 이식한 조직이 뚫고 나와서 노출되고 감염되기라도 한다면 그 충격은 엄청날 거예요. 중국 배우분처럼 말이에요.
의학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욕심이 나도 안전하게 해야 해요. 용기가 넘치는 원장님을 만나시면 절대 안 되고, 경험이 많고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장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건 수술뿐만이 아니라 시술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식할수록 용감한 거예요. 의료에서 절대 도박은 하지 마세요. 의료에서 무식은 죄예요. 필러는 아시다시피 점성이 있는 겔 타입의 성상이에요. 따라서 중력,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필러가 이동하기도 하고 피부는 늘어나면서 얇아지게 됩니다. 코끝은 지지력을 지닌 구조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억지로 얕게 필러를 넣은 거예요. 피부가 얇은 분들의 경우에는 효과가 잠깐 있어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먹을 때, 말할 때 피부는 코를 당기고 코끝은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입된 필러가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겠죠. 그리고 피부는 얇아지겠죠. 그렇게 코의 변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된다고 알고 계시죠? 필러 녹이는 주사로 완전히 사라진다고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모양이 유지가 안 되고 퍼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필러가 다 흡수되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코 수술을 하다 보면 심지어는 필러 주위로 캡슐 같은 구조를 형성하면서 수년이 지나도 볼륨을 유지하는 경우도 꽤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그 캡슐을 터트려야만 그제서야 제거가 되죠. 그리고 필러 시술을 받았던 분들의 코를 수술하려고 열어보면 필러와 본인의 조직이 뒤엉켜서 투명하고 불안정한 조직으로 변해 있거나 피부 연골에 변형이 와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코끝 필러 시술을 여러 번 한 코는 피부도 얇아져 있고 혈류가 나빠져 있어서 수술할 때 내가 원하는 높이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코를 높이게 되면 코끝 혈류가 안 그래도 부족해지기도 하는데 괴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피부가 얇으면 안쪽이 다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연골 경계짐 현상, 보형물 비침 현상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부가 부분적으로 변형되거나 흉조직이 생겨서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조직을 제거하기도 어렵고 조직 이식으로 깔끔하게 채워주기도 어려워서 수술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계점이 생겨서 매끈한 코라인, 원하는 높이의 코를 만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에 필러 맞으시는 거 반대합니다. 콧대 많은 필러조차도 피부를 불균일하게 만들기도 해서 차후 수술을 할 때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게다가 코끝에 필러를 놓는 행위는 절대 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배우처럼 코끝 피부 개선되는 거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콧대 필러 한번 맞아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그냥 다음번에는 코 수술 안전한 방법으로 받으세요. 그게 결과도 훨씬 좋고 장기적으로도 더 안전할 거예요. 수술도 물론이고 시술까지 성형을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일이 없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 눈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